심각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안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진짜 심각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가입자가 2,500만 명이나 되는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가 해킹된 사건인데요. 일부 해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얼마나 해킹되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SK텔레콤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고객인데 아직도 해킹 사건에 대한 안내 문자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왜 유심을 빨리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또는 대리점 갈 시간이 없어서 유심 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 되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 1월에도 LG U 플러스 해킹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30만 건 넘는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에 팔렸어요.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아이디, 유심 고유 번호 등 26개 항목이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과징금 68억, 과태료 2,7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걸 예상해보면 SK텔레콤의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도 대략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피해를 개인들이 떠안으면 어떡할 거냐, 개인들의 피해액을 통신사가 과연 책임질 거냐,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심 해킹이 위험한 이유는요, 현재 얼마나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정보가 유출 안 됐거나 유출됐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라던가 내 돈을 탈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천만 다행이겠죠. 아무 대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킹이나 또는 이 정보가 불법 거래로 넘어가면서 피해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해커 때문에 계좌에 돈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요, 그 해커가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인한 정보 탈취였다, 그것을 활용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이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해커가 그렇게 증언해주지 않으면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빨리 피해를 대처해서 앞으로 나올 피해들을 막아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유심을 해킹한 해커라던가 아니면은 그걸 이제 팔아요, 불법 거래소를 통해서. 그럼 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통신사를 속여가지고 피해자 전화번호를 자신의 유심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심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해커는 피해자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 문자를 가로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비밀번호 틀리거나 이러면은 SMS 문자 인증을 합니다. 문자 인증 번호를 넣으면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하더라도 새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증 문자가 나한테 오면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해커가 했나 보다, 그걸 빨리 파악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가로채버려요. 나한테는 오지 않고 그 문자가 해커한테만 갑니다. 그럼 그 해커가 그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금융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인터넷 뱅킹, 전자지갑, 암호화폐 계정 가로채면은 이 문제가 제일 클 수 있죠. 금전적인 피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개인정보에다가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알려놓는다던가 금융정보를 집어넣는다던가 이렇잖아요. 이메일, SNS, 클라우드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 문서, 연락처 또는 거기 회사 기밀, 이런 것들이 같이 유출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명의도용이에요. 피해자를 사칭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피해자의 주민등록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던가 다른 서비스를 가입해서 차명 계좌를 만든다던가 그걸 가지고 대출을 일으킨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유심을 교체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여러 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유심을 바꾸는 게 낫다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매할 때는 삼성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삼성은 사고 나자마자 임원들한테 유심 교체를 빨리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합니다. 하나, 현대같이 지금 주요 기업들도 임원 대상으로 빨리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KB와 농협도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했습니다.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별따기라는 거죠. 2,500만 명이 동시에 유심 교체하러 대리점에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이 길어지고 교체하기 쉽지가 않겠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는 또 안 가요. 귀찮아서, 괜찮다고 하니까, 또는 몰라서, 아니면은 교체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안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출 사고가 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왜 일주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을까요? 아직까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고객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기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업은 왜 유심 교체를 무료로 해줬을까? 피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은
아직까지 배상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피해가 없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랬을 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했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T월드로 들어가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가입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기업은 미래를 보겠죠.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거를 누가 보상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피해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신문 기사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챗 GPT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민사 책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해커를 잡지 않는 한, 또는 해커가 공식적으로 당신 거는 내가 SK텔레콤에서 해킹한 걸 가지고 당신 지갑을 털었습니다, 글을 남겨놓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향후에 나올 피해액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액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니라 개인정보라던가 기업정보가 되면은 이게 얼마짜리 피해라고 감정하기도 어려워요. 법적 보상 비율도 고민이지만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민사로 들어가면 재판이 몇 년씩 길어져요. 변호사 선임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변호사 선임료 이상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송을 할 건데 장기간 소송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확률입니다. 그럼 그런 걸 생각하느니 그냥 월요일 되자마자 유심 교체하는 게 개인한테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분명 사람들 귀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겠지만 여러분이 가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만 걸으면요, 여러분 계좌랑 정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유심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7,700원 정도 되는데 원가는 한 3,000원 정도 한다라고 치고 2,300만 명을 바꾸면은 SK텔레콤이 한 744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고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면은 그 비용이 싸게 먹히는 거죠. 근데 고객들이 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때부터는 서로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냥 바꾸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재테크 책을 쓴 지가 한 13년, 14년 다 돼가거든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축은행들이 줄파산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상 목돈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못 돌려받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요 8,500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서 피해자가 됩니다. 몰라서 피해자가 됐다고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기당하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최대한 누군가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은 흘려듣지 말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자. T월드 들어가서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한다던가 또는 월요일 되자마자 유심 교체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번에 SK텔레콤 사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방어하는데 기업 탓만 할 게 아니라 국가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지켜야 될 범위가 사이버까지 넓어졌습니다. 국민의 돈이고 정보고 기업의 비밀인데 이거를 단순히 기업들한테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이틀 전에 한국 고용정보 데이터가 유출돼서 다크웹에 매물로 올라갔습니다. 22기가 분량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넘어갔는지 상상이 가시죠. 3일 전에는 선관위가 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퇴출시켰어요. 기업에게만 맡기면 비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국가가 나서서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것들을 과감히 다 퇴출시켜야지만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비용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어느 정도 강한 규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피해자가 없었다라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한 번만 핸드폰 들어가면 되거든요. 서비스 한번 누르고 뭐 회사 가는 길에 또는 잠깐 짬을 내서 대리점 가서 유심 한번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키면 좋겠고,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알려줘서 지인들의 재산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